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얘기가 많지만 저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공정함. 이 공정함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째로 우리 도가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민들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주는 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원래 우리가 모여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불평등과 격차에서 오죠. 차별에서 옵니다. 불평등, 격차, 차별을 없애는 거.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내가 차별받지 않고 있다. 나 억울하지 않다.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그런 예를 들면 공평한 기반 위에서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고 약속이 지켜지고 합의가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경기도에서 만들고 싶은 미래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게 경기도는 공정해 라고 선량한 사람은 믿고 또 규칙을 어기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던 사람들은 경기도 가서 그런 짓 하면 망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칙과 질서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규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돈을 벌어. 힘센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아. 나도 언젠가는 제재를 받지 않고 규칙을 어기고 남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지. 이게 꿈이 된 사업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계신 국실장님들, 과장팀장님들은 엄청난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권한 아닙니까? 권한. 좀 다르게 표현한 권력. 응?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해낼 수 있는 힘. 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부하들도 많고 가지고 온 권한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거를 진짜 잘 써보자. 지금과는 다르게 좀 찾아내서 잘 써보자고 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요. 또 사명감도 좀 가지시고 좀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개인이 하면 돈 내 100만 원을 털어서 100만 원을 도와줘봐야 단순한 100만 원의 혜택만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어치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곱하기 1300만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1300만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쓰는 1시간은 1300만 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는 그냥 그 하나의 단순한 그 일로 끝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억강부야. 힘없는 다수를 좀 부축하고 강자의 횡포를 좀 제지하고 서로 균형 맞춰서 손잡고 잘 살게 하는 거, 같이 살게 하는 거. 그게 정치 행정의 목표 아니겠어요? 존재 이유죠. 이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부정부패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죠. 공직자의 역할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자료상 보니까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하다, 이 격차와 불평등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조정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런저런 요새 논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 달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금과 지출 복지 정책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여러분도 혹시 그 대동법이라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대동법.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배울 때 그렇구나
그런 제도가 있구나. 아, 이게 뭐 조선을 흥하게 했단 말이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만 그 본질을 따져보면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금을, 즉 부담과 공력을 사람에게 부과할 것이냐, 재산과 이익에 부과할 것이냐의 엄청난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공물 또는 세금을 호 단위로, 옛날 호 단위로 부과했으니까 사람 단위로 이 부과를 하게 되면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힘이 세든 약하든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힘센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똑같으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간접세죠. 그래서 원래는 간접세가 좀 비중이 많을수록 원시국가입니다. 간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그런데 이 세금을 사람이 아니고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게 그게 대동법이죠. 다수의 서민들이 살판이란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갑자기 흥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항이 엄청났던 겁니다. 이게 정도전이 하려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려다 몇백 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을 한번 확 바꿨죠. 대한민국의 제일 큰 지금 수입원은 부동산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뭐 유한한 건데 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럼 그 부과한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는 인두세의 완전 반대 개념이죠. 똑같이. 그리고 이거는 재산에 부과하자. 격차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격차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라는 것 때문에 속도라도 좀 완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뭐 보유세 얘기도 하고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우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 기득권 체제에 도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감수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원래 뭐 농사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지 얼굴 안 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죠? 고기를 잡으려면 뭐 물에 젖어야지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런 개혁 정책,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주시는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게 정말로 대한민국을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로,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직을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한번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